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월간 뮤즈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올 들어 두 번째 진행하는 거고요. 현재 날짜가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월도 어느덧 다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봄이 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교수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1년 동안.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 네, 지냈고요. 사실 한 달 전에 한 기억이 바로 나는데 네. 벌써 한 달이 됐다는 거 네. 깜짝 놀랐고요. 물론 그 와중에 저희 설날이라는 것도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요. 갑자기 추워진 지역도 있고 역시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소위 네. 소위 코로나19 네. 진짜 지겹도록 네, 지어지고 있고 다만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도 백신 맞고 하니까 네. 올해 안에는 정말 오프라인에서 다들 원하시는 분 함께 했으면 하는 시간이라 생각인데요. 본문장 될까요?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네네. 어쨌거나 이제 일상으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한국도 맞으면 네.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00% 과거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네. 일부는 일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감을 갖고 좀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이 네. 미국 ETF로 배당 투자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그냥 배당 주식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월간 미주미 할 때 보통 이렇게 시황에 부합하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성장주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배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목이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네네. ETF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배당 투자하실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배당 투자 큰 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주가 막 2배, 3배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으면 주가 차익은 얼마 안 나올 거다. 미리 예상하신 분들만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조언드리면서 뭔가 많이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주는 건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내가 배당 큰 거를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세 차익을 양보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우리 교수님이 준비한 어떤 배당 ETF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요. 예. 저희가 그 성격 자체가 저희가 어떤 독창적인 거 얘기해야지 항상 저희가 복사 붙이기는 별로 싫어하잖아요. 아주 싫어하죠. 예. 근데 저희가 딱 하나 사실 카피를 2번 했습니다. 오늘까지요. 네. 저희가 사실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2016년이었죠. 2010년 2월 달에 처음에 그런 제가 페이스북 만들고 할 때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했는데 그때 여행에 미치다는 카페가 있었던 걸 제가 들었어요. 여행에 미치다 있죠. 예, 유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이름이 좋다. 예. 해서 제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했는데 오늘 미리 한번 다시 한번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미치다는 거가 다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미쳤다, 크레이지하다, 매드하다 그런 미쳤다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미국 주식까지도 우리가 좀 리치하자, 미치다. 거기까지도 뻗어서도 하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진짜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미쳐 있는 분이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양한 거를 다양한 보고 거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미국 주식도 본다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무조건 선은 없습니다. 선은 없고 선악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맞는 것.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식도 그 중에 하나 방편이고 미국 주식이 하나 방편이고 말씀드렸다시피 ETF라 배당으로 주식 배당을 해서 엄청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이런 생각이 맞는 걸 하셔야 되겠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월간 미주미는 월간 윤종신 때문에 제가 했는데요. 아 그렇죠. 월간 윤종신에 저희는 나는 카피 했는데요. 윤종신 씨를 만났었다면서요? 저는 만났죠. 화상으로? 이제, 그때. 근데 왜냐면 이제 원래는 직접 뵈야 되는데 네네. 1월 달에 제가 녹화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코로나가 심해갖고 네네. 만날 수가 없었고 저는 이제 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박이 터져갖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지만 하여간 진짜요? 그때 네.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통화했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종신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이름을 좀 쓰고 있는데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주감이 상관없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마치 이제 이런 거죠. 매월 뭔가 좀 그 이슈가 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라기 때문에 앞에 월간에 붙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저희 생각이지만 월간 윤종신 이상 갈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할 거고요. 특히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 미리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이제 본부장이 같이 키움증권의 유일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협찬하고 키움증권에서 후원하는 방송이라는 거를 앞광고 뒷광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배당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전후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배당 투자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큰 욕심이라기보다는 장이 빠지면 보통 물려있다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렸을 때 여러분들 보통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렵죠. 배당으로도 받으면서 그 어려운 구간을 뚫고 나가보자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배당 투자는 세금이 원천 징수 띄고 들어오는데요. 네네. 아시겠지만 이 배당 이 자체가 커지면 약간 세금이 머리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종합 금융소득 과세가 걸릴 수 있잖아요. 저 좀 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네. 저희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네. 솔직히 만약에 이자미 배당 수익이 크신 분들은 네. 약간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시는 건데 그냥 뭐 장우석 본부장이 교수님 얘기해서 딱 사서 뭐 배당 2, 3% 받고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더불어서 시세가 올라오면 하나의 덤이지 이걸로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 투자의 위력을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부터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를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딱 보신 것처럼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 일단은 배당 투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배당금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맨 위에 있는 색깔인데요. 하늘색이죠. 봤더니 1972년에 투자했을 때 568달러입니다. 9,568달러? 네네. 와, 100달러 출발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거의 100배가 올라간 거죠. 아십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정도로만 보이는데, 얘기하죠. 일단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했더니 라고 하는 거고요. 증가 그다음에, 혹은 새로 시작한 기업을 집중 투자했을 경우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단순하게 배당만 지급한 회사는 6,607달러. 그것도 벌었죠. 그것도 올라왔네요. 그것도 벌었네요. 네. 뭐 아까 앞서 본 것보다 졌지만 네. 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P 500만큼만 올라온 거 보시게 되면 3,512달러. 이것도 벌었네요. 그것도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당이 아예 없는 기업들. 배당이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2,817달러까지 벌었습니다. 벌었습니다. 그다음 아예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388 벌었네요. 벌긴 벌었죠. 30년 동안 2배 벌었습니다. 30년 동안 약하게 보이는데 하여간 벌었고요. 배당을 커트한 아니 예상 이런 것들 보게 되면 79달러니까 이거는 손해를 봤습니다. 뭐 상장 폐지됐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일단 배당을 주는 회사는 여기서 뭘 얻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배당을 주는 회사는 보통 실적이 잘 나온 회사라고 볼 수 있다. 배당을 못 주는 회사나 삭감시키는 회사는 보통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배당 주는 기업이 보셔야 될 이유가 배당도 중요하지만 이미 실적이 약간 검증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배당을 증가시키는 기업들은 그만큼 상승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또 하는 건데요. 똑같이 보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뭐 벨타도 보이는데 어차피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리턴을 보게 되면 12.87% 연평균 순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1972년 3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수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까 얘기처럼 그냥 배당만 지급한 회사가 12.79%, 그 다음에 배당이 증가 어떤 변화 없이 적치가 피고 있는 회사가 11.85%, 배당이 없는 회사가 8.57%, 배당을 삭감시킨 회사가 10.88%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12.29%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베타는 쭉 다르게 움직이지만 배당을 증가시킨 회사들이 베타가 의외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변동성이 오히려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건데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배당도 주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는데 주가 위아래로 출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본부장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이번에 52년째인가 53년째 이번에 한국가 코카콜라잖아요. 코카콜라나 P&G 같은 거가 여기 이제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씩이라도 매년 증가시킨 거나 그런 것들, 새로 시작한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것은 뭔가 주식 투자하면 좋지만 기왕 하는 거는 최소한 S&P 500 급 이상 그리고 굳이 배당을 잘못한 경우지만 배당을 컷하거나 배당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이 의외로 성적이 좋았다. 장기적으로요. 그러면 교수님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삭감시키는 회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올해는 그게 염려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혹은 우려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유 너무 네. 진지하게 갑자기 물어보죠. 훅 들어오죠. 네, 제가 네. 답을 못할까가 진짜 네, 네. 긴장되는데요. 네. 제가 아주 놀라운 또 팩트 하나 말씀드릴까요? 작년 3, 4월부터요. 3, 4월부터 이제 작년 딱 1년 전으로 보세요. 1년 전에 이제 보면 아마 제 기억이 1년 전에 막 대구에서 막 터졌을 때가 2월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예, 2월, 그렇습니다. 3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 이게 길까 말까 이게 그래도 몇 달 여름이면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저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 예, 하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지만 생각보다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한 것이 은행 같은 데서요. 미국에서 SS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 너희들 자사주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기업들이 배당을 좀 컷하거나 배당을 줄인 기업들이 또 꽤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배당이나 자사주를 왜 하겠습니까? 약간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녁 때라서 약간 졸리실 수 있지만 배당이나 자사주라는 건 대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쉐어홀더 프렌들리 팔러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이고 그것이 소위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ESG 무브먼트의 거의 거버넌스에도 상당히 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주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잘하냐가 거버넌스의 주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자사주 매입을 제일 먼저 많이 줄여드렸어요. 은행이 많이 그건 못됐고 배당은 조금씩 줬지만은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SEC에서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을 합쳐갖고 최근 3분기, 4분기에 이익 난 정도는 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배당을 다시 늘려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자사주 매입을 다시 발표했고요. 올해 지금 1월부터 2월 현재까지의 자사주 매입 신청한 거 보면 그 리만 사태 이후 최대로 좀 빨리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주 친화 정책이 높은데 사실 이 주주 친화 정책이 유럽도 다 할 것 같고 전 세계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유럽만큼 미국이 많이 자사주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특히요 배당도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3월, 4월부터 9월까지는요. 미국도 전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줄여드렸어요. 줄여놨거든요. 네. 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요. S&P 500 기준을 보면 배당을 줄인 기업이 기존에 주다가 배당을 줄인 기업이 몇 퍼센트 줄이긴 줄였습니다. 몇 퍼센트 숫자로 배당 기업 S&P 500 기업 중에서 한 400여 개 기업이 예, 배당을 줄였죠. 주잖아요. 예. 네. 몇 퍼센트 정도가 배당을 줄였을까요? 저희가 리얼타임이라는 거 문제 내거든요. 네. 네. 몇 퍼센트 정도? 한 20%요? 제 생각에. 제 생각, 예, 본인 생각. 예. 뭐 정답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배당을 했어요. 했는데 줄인 기업이 어느 정도 했냐면 전체적으로 7% 기업이 배당을 줄였습니다. 그 시기에 숫자로 보면 7%가 줄였어요. 7%. 근데 보면 7%가 또 열심히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배당을 꾸준히 늘린 기업이 꽤 있다는 겁니다. 배당금 있죠. 전체 배당금 자체. S&P 500이 2020년 배당금 자체는 오히려 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5,5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배당금 규모는 많지는 않지만 늘어났어요. 0.7%가 늘려놨어요. 그러면 딴 나라 대비 전 세계 대비 미국이 친화 정책이냐 안 친화 정책이냐 보면 전 세계는 금액 규모로 보면 20%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많지는 않지만 0.7%가 늘려놨어요. 물론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자사주 매입도 늘고 배당금도 아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할 때 여기도 써놨지만 소위 배당을 늘리거나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작년에도 확인된 거지만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건 분명하다. 하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올해는 더 나아지는 모습이니까 근데 맞죠. 배당을 줄일 염려는 좀 줄이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거의 될 것 없다고 같아요. 보면 예. 되겠죠. 작년에도 늘린 게 예. 미국입니다.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예, 예. 규모 자체는 0.7%가 정확한 그리고 제가 수치를 알고 있거든요. 예, 예. 0.7%가 배당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뭐 개런티하라고 저희가 뭐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지금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희박하죠. 엑스모빌도 작년에 줄여야 된다, 뭐 줄일까 했지만 안 줄이고 지금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고 결국은 안 있거든요. 줄였죠. 예. 예.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배당만 받으려면 그럼 채권이나 단기 어음에 투자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교수님의 철학에 약간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교수님 철학은 뭡니까? 편하게 네. 가장 단순하게 네. 투자하는 건데 채권, 단기 어음
우리 개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상품입니까 이게? 절대 쉽지 않고 예. 개인들도 하려면 펀드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보면 단기 채권 어음이라든가 그런 그 종합 예전에 보면 CMA라든가 MMF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그게 결코 또 쉽지 않은 거죠.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국공채 이런 거는 훨씬 빠겠지만 특히 저것들은 분명히 좋지만 이자 자체란 게 있잖아요. 이율 자체 이자 자체가 극히 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채권을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채권 매매되는 수익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채권 네. 차익도 있지만 네. 그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쉽지 않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벌써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분들이 한때는 러시아 채권, 한때는 브라질 채권 엄청 하셨는데 재미없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환율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하여튼 물론 채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 목숨만 부리지 않으시면 일정 수준 소위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주가의 수익에 따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도 꾸준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소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투자자는 전체적으로 배당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도 복리 효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실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S&P 500 중에서 말입니다. 네네. 80%가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배당이 일상화돼 있다. 한국 분들이 뭐 내가 2, 3% 벌려고 주식 투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네. 마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연금 받듯이 네네. 월세 받듯이 하는 거가 아직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그런 일상화돼 있는 거 여러분 느껴봐라라는 차원에서 강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식과 다양한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봤더니 스탁도 있고요, 본드, 뭐 빌스, 골드 다 있는 달러까지 있는데 네네.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스탁이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통계가요. 예, 뭐 저도 우연히 구했지만 이게 5년 10년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요. 믿을 수 있는 숫자 아니죠. 예. 1800년도. 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보면 개화가 안 돼 갖고 우리는 뭐 동아혁명 한참 전 아닙니까? 네. 1802년부터 2012년까지 해 보면 210년의 역사거든요. 네. 물론 심하게 다루게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그만큼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식이요. 연 6.6% 수익이 났고요. 야, 대단하네요. 채권도 그 당시 보면 많이 좀 했었죠. 왜냐하면 채권 그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 금리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채권도 이익이 났습니다. 어찌됐건 3.6%가 났고요. 어음 시장 같은 경우는 2.7%, 그리고 금은 0.7%,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졌고 최근에 그래서 네. US 달러는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1달러가 70만 달러가 된 거고 물론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장기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가 상당히 일상화됐었던 일이 되겠고요.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임이죠. 타임이죠. 타이밍. 예. 타이밍을 이기는 것이 주식 투자자.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임도 단기적인 쇼 타임 있고 롱 타임 있잖아요. 쉽게 해서 짧은 시간이 있고 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주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한 분을 제가 우연히 읽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장기 투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좀 증가하는 기업 위주로 했을 경우가 더 이렇게 맞겠는데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in the long run, in the long time 아주 길게 우리가 널려서 보면 타임은죠. 타임은 it's my ally라고 그래요. ally는 우리 뭐라 그래요? 협력군 우리 그 우군이잖아요. 우리의 뭐라 그러죠? 아군. 우리의 이제 같이 조인한 같이 그인데요. 그럼 반대로요. 짧게 보면 쇼텀으로 보면 타임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우군이 아니라 적군입니까? 애님이죠. NMA. LI 반대가 애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긴 호흡을 해서 보시라는 거. 특히 배당 투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배당은 가장 좋은 것은 배당을 증가하는 기업이 되겠고 물론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달에는 주식 흐름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점에서 ETF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ETF는 그 속해져 있는 기업들의 배당을 모아서 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배당금이랑 안 거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예,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예. 저희도 이제 다 알죠. 그렇지만 이제 편하게 배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ETF란 건 기업들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받은 걸 나눠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 돈을 분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분배금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예. 영어로 보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뭐
일드 뭐 일드. 그런 식으로 네. 표현을 아, 하죠. 네. 그래서 약간 거기 아니면 레이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배금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네네. 배당을 이렇게 하는 기업 중에서 뭐 P&G 같은 기업들은 뭐 100년 가까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업계에. 네네. 네네. 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 회사 생긴 지요? 예. 160년 됐죠. 근데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있죠. 약간의 그 배당 투자하는 자체가 네. 우리 교수님 나이대에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올드한 투자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시각도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 물론 올드한 투자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이 빠질 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굉장히 그렇죠, 유연이 되는 그렇죠.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올드하고 보는 분 느끼셔가지고 한번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주식에 집중하죠. 배당을 주는 기업은 좀 오래된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느낌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예, 배당 투자의 장점은 어려울 때 버티게 해주는 힘이 생긴다는 점인다고 하는데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듭니까 실제? 저 딱 그림이 나오는 예. 거죠. 제가 이거는- 저렇게 얘기했더니 예,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다방입니다. 예. 10년 이상, 한 13년 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배당을 또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저 그림을 잡아줬어요. 저희가 말하는 느낌을 아는 거죠, 저 친구가. 기차라는 거 자체가 올드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올드하죠. 느낌 자체 올드하잖아요. 저 얼마나 지겹습니까, 저기서. 그리고 미국 기차는 더욱더 느리거든요. 네, 그렇죠. KTX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LA에서부터 뉴욕까지 가는데 뭐 4박 5일 가는 거 진짜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느리겠습니까만은 그런 배당 투자의 장점은 진짜 등락을 하더라도 계속 따박따박 배당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요.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배당 투자 뭐하러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은퇴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퇴 자금, 은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뉴스는 거의 제가 아무리 경제방송이나 뭘 하더라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하루에 모든 그런 경제나 뉴스 채널을 보면 항상 그런 그 섹션이 있습니다. 42살에 은퇴하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50살에 은퇴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은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 은퇴한 사람들이 있어 보면 매달 젊은이라서 매달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상관이 없지만 은퇴한 분들은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월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건물 갖고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미국은 그런 월세나 이런 것들이 법인이나 그런 사람이 많죠. 보통 분들 월세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받는다는 미국 사람, 해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로 주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AT&T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워렌 버핏께서 벅시에서 뭐 버라이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는 뭐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가 크게 올라간 데보다는 거기서 따박따박 배당을 받고 그걸 갖고 해주는 분이 있겠고 ETF라는 게 별겁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죠. 알아서 다 찾아주고 넣고 늘어주고 뺄 거 빼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혹시 네네. 이 정말 젊은 분들, 네네. 처음 없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배당하는 기업들은 네.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네네. 이건 배당 외에는 정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늘 얘기하지만 뭔가 이익의 변수기 때문에 기업이 올라가는 네네. 거는 네. 이익이 조금씩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그랬는데 이거 뭐 배당 주는 기업들은 이익이 딱 멈춰갖고 네네. 멈춰 있는 기업에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철없는 젊은이가 이런 질문. 근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저도 그렇게 들어보니까 딱 맞는데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T&T가 됐거든요. 통신사가 그렇게 많이 그런 뭐랄까 많이 성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없죠. 앞서 얘기 잠깐 나왔던 쉐브론이나 엑소모빌도 지금 그렇죠. 기름 산업이고 예, 언젠가 태양광이 나대고 뭐 그러면 그게 별로 잘 안 될 안 거잖아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들은 성장이 안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조금 나온 거를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KPX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번 거에 비해서 많이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일정 수준 처음에는 배당을 안 하지만 일정 성장을 계속할 때면 배당할 여력이 없죠. 배당하는 것도 웃기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일정 수준 됐어요. 일정 수 됐으면 한 10년, 20년 내갖고 진짜 돈도 꾸준히 벌고 더 이상 쌓아둘 돈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나 저나 본부장님은 생활비 있으시면 매번 현금성 자산을 일정 수준 그래도 모르시잖아요. 네. 연세가 부모님도 연세 있고 주위에 친구들이 있고 자식들이 무슨 학비도 있고 내려면 어느 정도 버퍼존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도 있고 있으면 저는 현금성 자산, 뭐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되면 집안에
저희 양쪽 어르신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급한 돈을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를 겁니다. 혼자 사신 분, 가족이 많으시면 그게 3천만 원 수도 있고 2천만 원 있을 수도 있어요.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죠. A라는 기업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딱 뻔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보면 100억 원 정도가 어느 정도는 쌓아두면 급한 돈, 갑자기 예를 들어서 외국이랑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렇죠. 돌아가는 돈을 쓰기 위해서 일정 수 버퍼를 쌓아놓는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이 되면 괜히 쌓아둘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투자할 돈도 다 이상 넘어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주주한테 줘야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대표 중에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애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애플도 그런 식이 물론 이제 아직까지 배당금이 큰 편은 아니지만 큰 편은 아니지만. 예, 그것 맞죠.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금액은 본부장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약간 디테일이 이럴 때 떨어지거든요. 애플이요. 한 2년 전인가요? 애플이 더 이상 현금성 자산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2,400~500달러 정도, 2,400억 달러 정도 쌓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네. 우리 이제 철없는 분들이 질문하실지 모르니까 네. 이제 이렇게 그 철없는 분이랑 좀 아니 주린이 분들. 네, 주린이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기업들은 성장도 하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고 물론 네. 조금 주겠죠. 네네. 어떤 상대적으로요. 기업들은 네. 예, 성장성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있고 다양한데 이거 마치 우리가 어떤 뭐 순한 맛 네. 지치게 되면 뭐 매운맛 이런 식의 어떤 그 기호가 만약에 나는 진짜 배당을 원한다 그러면 큰 배당을 원하시면 돼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업들은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죠. 네네. 그걸 인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 MS 같은 기업 꾸준히 주지만 같이 시세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배당도 조금 주고 시세도 어느 정도 주고 그렇죠, 그렇죠. 양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맛이 핫한 입맛이면 네. 시세 차익도 보셔야 되고 대신에 배당 어쩔 수 없이 좀 작아지겠죠. 어떤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크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가 알고 순한 맛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세 차이가 정말 작고 그렇죠. 주로 배당금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향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세 차이를 크게 보시는 분이 괜히 조그마한 배당주 들어가셔갖고 얼마 안 되는 수익 갖고 엄청 뭐라 하시잖아요. 내가 왜 이거 했을까 하시는데 여러분들 성향을 한번 직접 보시면서 네. 성향이 내가 어떤 성향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장에는 여러 가지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네.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 성향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얘가 전 적절하다고 보고 예,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예, 있는데 본인의 생활비의 여력을 어느 정도 참 버퍼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더 이상 현금성 자산 늘리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란 소식 갑자기 하나 말씀드리면 자사주도 계속하고 배당도 계속 조금 늘려줬는데요. 작년에요. 작거나 큰 거나 인수를 100개 회사를 인수했답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인수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투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애플도 더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더하고 아니면 배당을 더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한번 현실과 좀 이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네. 그림을 보고 네. 볼 건데요. 이런 거 원하시죠? 메뉴에 있는 그림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거 원하시겠지만 근데 좀 더 급하게 올라가기 원하시죠? 예, 예, 다 원하시지만 실제는 네. 그렇지 않죠. 네. 보니까 똥청이 아니고 뭐라고 이거. 그냥 뭐 바다에 빠진 거죠, 예, 뭔가. 움푹 파지는 거. 비도 오고. 예,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항해를 들어섰는데 네네. 많은 분들 지금 처음 들어와갖고 뭐 그냥 막 누구 테슬라 래퍼 벌었다니까 괜히 부럽기만 하고 나는 뒤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막 하고 있지만 네. 실제 주식이라는 게 아래쪽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예. 절대 위는 예. 정말 채권도 저렇지 않아요. 저건 그냥 예금입니다, 예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더 급하게 올라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네. 현실이 이런 거를 네. 왜 젊은 우리 분들,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바로 인식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우리 주변에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나 너를 벌었어, 막 이걸로 하면 떡상이나 말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떡락도 하면서 너무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SNS 모든 이런 게 매체가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런 노이즈가 많은 게 아닌가. 그래갖고 바로 저랑 본부장이 좀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세상이 깜짝 놀랄 프로젝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딴 얘기고 여하튼 현실은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떨어지는 구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까지요. 그 깃대하고 나서 약간 다리를 건너면 조심하면 되지만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 고랑이 깊을 수도 있어요. 파란색 물을 바다에 훅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리를 건너야 되고 또 된 줄 알았더니 또 쉬고 이번에 또 폭풍이 오네요. 비가 엄청 쏟아져요. 이 고랑도 노랑도 더 깊어요. 마지막 올라갈 때면 진짜 힘들게 올라가고 마지막 햇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아무리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보면 주당 이익이 올라감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갔다 치더라도 마디마디 저런 구간은 항상 있었고 10% 이상을 떨어지는 조정은 미국에서 9.5개월 정도에 한 번씩 네. 그리고 20% 떨어지는 약세장은 평균 2년 반 정도에 한 번씩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저런 도랑에 빠졌을 때 뭐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냐? 든든한 친구 배당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그걸로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관점에서 아주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그림이죠. 이거는 솔직히 그냥 배당 투자자 필요한 그림이 아니고 네. 전체 모든 주식 투자자한테 필요한 그림입니다. 네. 꼭 캡처해놓고 딱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네. 대부분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니까 네. 국내 투자하시는 분 많을 거니까 그 차이점을 한번 볼 건데 네. 웬만하면 보기 힘든 모습이 한국에서 네. 제목에 나오는데 어떤 네. 그림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배당주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미국 주식 배당주는 여러분들 한국처럼 네. 어떤 시즌에 몰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분기마다 하는 기업도, 월마다 하는 기업들, 반기, 그다음에 연, 특별 배당까지 다양한 배당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 배당 하다 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통 배당 시즌이 지나면서 뭐 배당하면 뭐 이재만 하면 들어오고 돈이 막 그렇잖아요. 배당이 아마 그게 겨울에 보통 한국의 배당 전체 배당 낙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배당 낙에 대한 배당금이 그 이듬해 봄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3월 정도에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미국은 빠르면 진짜 일주일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 그런 경우 때문에 있어요. 예. 당황스럽죠. 너무 빨리 예, 줘서. 예, 예. 너무 빨리 줘서 이렇게 하고도 뭐 되나 싶을 정도까지 빨리 주는데 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 뭐냐면 한국에 들어올 때 약간 차이가 있다. 네네, 그런 건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막 화내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은 배당세를 띄고 들어옵니다. 15.4%의 네. ETF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데 다만 배당 끝에 있는 LP자가 붙어 있는 맞아요.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39.6%의 아주 높은 배당세가 적용되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았기 예, 때문에 그런 그런 거거든요. 것 미국의 예, 법인세에서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언제 배당을 받아야 되냐. ETF 개발 전문 02X 디비던드 데이트 하루 전날. 네. 그러니까 배당 나기 하루 전날만 미국 기준입니다. 하루 전날만 주식을 매수하면 10년을 보유하신 분 상관없이 다 배당 받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X 예, 예. 디비던드 X 예. 없다. 예, 없다. 예. 그날 사면 없는 겁니다. 예. X 디비던드 전날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웬만하게 보기 힘든 미국 주식의 배당의 특징이니까 네. 이때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번 진짜 사례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 이거네요. 존슨앤존슨의 모습인데 이거 진짜 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그림을. 이런 거 본 예. 적이 없으시죠. 이거 혹시 계단을 그리신 거 아닙니까? 계단이죠. 계단인데 예, 예. 배당금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그림이고요. 야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올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무슨 그림인지 설명부터 해줘야죠. 존슨앤존슨의 일단은 위에는 차트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0년의 차트입니다. 20년 동안 2000년부터 그린 겁니다. 근데 아래쪽은 배당금을 실제 주는 배당금 자체를 찍은 겁니다. 배당금이요? 배당금입니다. 배당 수준이 아니고 배당금을 줬는데 최근까지 1.01까지 꾸준히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이렇게 올릴 수 없죠. 근데 그만큼 실적이 많이 나오고 네. 실적의 일부를 주주 환원 정책에 의거해서 주는 거죠.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 여기서 이제 하나 약간 속고싶게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배당 수익률은 높을까요,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 주가분의 배당금. 네. 주가가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배당금도 커지겠지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실제 배당 수익이 적어 보이지만 배당금만 봤을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런 게 바로 좋은 기업이다. 그런 거죠. 아마 이 기업은 안 봐도 비디오지만 이익도 같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른쪽 쓴 거는 그냥 일반적인 격언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할 필요 없다. 그래서 9분은 보유하면 됩니까? 구분도 됩니다. 9분은 됩니다. 존슨앤존슨의 아주 놀라운 그림이었고요. 저는 이거 한국에서 좀 볼 수 없을까 이런 그림을요? 아 이런 그림 보기가 쉽지 혹시 않죠. 국내에서 이런 그림이 얼추 있다.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으니까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자, 그래 배당 투자 ETF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개별 종목에 대해 이해 안 가는 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럴 때는 ETF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배당도 만약에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ETF를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아까 요거 적어놓은 것처럼 바쁜 세상인데 언제 뭐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냥 네네. 배당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용사가 나의 충직한 집사입니까? 이 영화 보셨어요? 더 버틀러 하는 거. 아니 버튼 모릅니다. 저 그냥 넘어갔죠. 모르셨어요? 네, 이거 유명한 버틀러가 네. 집사를 버틀러라고 네, 네. 감자하는 네. 하는데 이게 백악관은 백악관의 소인인데 집사입니까? 집사를 몇 대 대통령을 경영해서 했던 뭐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버틀러 생각나서 넣었는데요. 제가 나이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버틀러 아마 기억하시면 계실 것 같은데 진짜 충직한 집사가 바로 ETF다. 물론 배당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에 마찬가지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ETF가 운영 보수 수수료가 비싸다 싸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충직하게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ETF에서도 우리가 종목까지 모르더라도 알아서 다 묵묵히 수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1년에 조금씩 뛰어가잖아요. 365분의 1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오늘 보여드리는 ETF가 웬만한 운영 보수 수수료가 0.7, 0.69 그러니까 배당이 약간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0.5면 어떻고 0.03이 어떻고 0.81이면 어땠습니까? 365일 동안 나눠서 그 정도 줘도 될 거라고 있어요. 전 진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운용보수 수수료가 다른데 어떤 저는 ETF가 이런 것들이 배당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네, 공짜 바로 없-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공짜가 없어요.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공짜 하는 것은 네. 보통 이제 길 가면서 뭐 커피 한 잔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 공짜라고 보이지만 네. 괜히 끌려가면 제사 지내게 됩니다. 돈 많이 냅니다. 그런 거 다 도를 아느냐? 네, 도를 아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예. 제가 홍보 좀 네, 홍보 좀 하시죠. 예. 2월 온라인 세미나 저희 진행할 예정인데 네. 여러분들이 오늘이 이제 그 목요일 아닙니까? 네네. 목요일이니까 이틀 뒤에 하기 때문에 2월 27일 날 아침 10시에 저희 회원님들 모시고 네. 온라인 세미나 유료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난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응원연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2월 패키지 강의 수강하시면 됐습니다. 근데 끝에 있는 뮤즈미 초이스는 웬만하면 다 안, 왜냐면 사실 키움 많이 쓰시고 특히 오늘 키움의 후원 예, 후원을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건데. 뭐 키움에 안 쓰신다 분들은 굳이 뮤즈미 초이스 가셔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제일 보기에는 가운데 있는 거 일단은 2월 패키지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키움에 들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앱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뮤즈미 보시면, 초이스요?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팬데믹 이후를 이끌 핵심 트렌드 5가지를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꼭 들어야 될 강의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 있다 지금. 특히 예. 키움증권에서 하고 있는 뮤즈미 초이스는 예. 진짜 내용도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프리미엄 강의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아직 안 하신 분은 바로 오늘 밤에 당장 신청하시면 가입 신청하시면 7일 동안 또 무료거든요. 그다음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만 약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얍삽하게요. 네네. 오늘 목요일 하고 네. 토요일날 듣고 네. 일요일 지우면 어떡합니까? 상관없습니다. 혹시 뭐 후환이 있다고 소문에 뭐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찾아간다고 집에 뭐 이런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집에 뭐 우편 보낸다 이런 거 내용 좀 없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네. 밑에 한번 들어보시고 네. 정말 이거 좋은 자료다 그러시면 꾸준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하면 딱 끊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인지 예. 잠깐만 예.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럴까요? 예.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 보셨는데요. 네. 부장 이거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뮤즈미 초이스의 그림입니다. 앞에 나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일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는 게 네. 처음에 뭘 사면 되지? 음.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보통 20개 종목으로 해서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20개에서 할 바에는 S&P 500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보통 20개의 포트폴리오를 딱 제시하고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처음에 하신 분들 그대로 따라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언제 팔아라 또 언제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자가 다 나가죠. 예, 추적 포트폴리오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내가 혹시 보유한 종목을 점수 어떻게 나올까?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할까? 뮤지엄 초이스가 어떻게 매길까? 한번 점 딱 넣으면 점수가 딱 나와줍니다. 끝납니다. 한 방에. 그래서 원스톱 진단까지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더 가져갈지 말지까지 판단이 5분 만에 끝납니다. 5분 만에. 그리고 이것도 하신 다음에 끝나면 끊으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쨌거나 포트폴리오까지 보고 내가 보유한 종목의 검증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콘텐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이제 물론 좀 부족하지만 제가 어쨌거나 뭐 이것도 허락을 받았죠. 원래 그 주인한테. 제가 월간 받으면서 주간 뮤지엄을 또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보시는 건 월간이고 이제 매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주간 뮤지엄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뮤지엄 초이스 하신 분들한테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하여간 이걸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굳이 종목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해안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것까지 드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요. 한번 꼭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차이점이 있는데 쭉 있는데요. 일단 뭐 유튜브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적정 주가 이런 건 다 표기가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가 배기가 가운데 있는데 뮤지엄 초이스 키움즈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쭉 모든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7일 동안 무료 서비스 이용하고 7일이 지나면 0.1%의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아버지가 내 친척이 삼성증권이다 하신 분은 키를 못 옮기잖아요. 미안해서라도 못할 수 옮기죠. 있죠.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7일을 걷는데 뮤지엄의 초이스가 아니고 초이스탁에서 직접 접속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1개월 동안은 3,300원, 다음 달부터는 33,000원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배당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거나 배당 투자도 ETF로 투자하자는 게 저희 생각인데 이 혹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하고 배당 ETF를 투자하실 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중에는 주가는 떡락한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진 게 있는데 배당을 크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서 여러분 혼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에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투자 ETF는 배당 투자 ETF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은 ETF를 하자고 좀 조언 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안전하죠.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지만 그냥 편하게 묻어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구글링 저희도 많이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요. 배당과 관련된 ETF가 약간 제가 과장하면 한 500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개나 있다고요? 500개까지는 사실 안 되지만 거래가 잘 되는 거, 유명한 거가 한 100여 개까지는 쉽게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탑 5에 들은 거가 DBY입니다. DBY.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건 딱 여러분들 iShares에서 할 수 있겠는데요. 주가 자체는요. 주가 자체 보면 대부분 이제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점에 거의 지금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노란색으로 다 표시해놨는데요. 노란색은 연 배당 수익률입니다. 연 배당 수익률이 지금 3.66% 정도 나오고 작년에 샀을 경우에는 한 5.2%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는 대부분의 미국 스파이나 그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다양하게 섞여놓은 것이 바로 DBY고요. 제일 규모가 큰 배당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일반적인 대표 ETF가 DBY가 되겠고요. 3.66% 연배당.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매 분기마다 배당을 받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 보유한 종목들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야후 파이낸스인가요? 여러분들 그 양해 말씀 좀 드려보면 이 자료는 수일제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컴플 이슈를 감사를 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 지연돼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 날짜를 봤더니 이미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 또 낮아졌겠네요, 조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지렛대처럼 뭐가 올라가 하나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가도 쭉 올라가고 배당도 커지는 건 없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배당이 상대적으로 고배당을 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더 우량주로 해놨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수 대비를 이긴다는 말하기 쉽지 않아요. 지수 대비 약간 처지거나 지수를 쫓아가는 정도. 왜냐하면 지수를 그대로 쫓아간다면 2.2%, 2% 내외밖에 안 나옵니다. S&P 500에 지금 그 정도 되기 때문에요. 다음은 SDIB가 되겠는데요. 이건 7, 8구네요. 예, 이것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배당을 원하시면 가장 대표적인 ETF가 되겠고요. 슈퍼 디비던드고요. 글로벌 X에서는 슈퍼 고배당으로 많이 엮여놨습니다. 그래서 심볼은 SDIB인데요. 딱 여러분 느끼셨죠? 앞서 했던 것들은 배당 수익이 낮은데 이거는 고점에 갔고요. 예, 그러네요. SDIB는 반도 지금 뭐 반도 아직 못 갔죠. 예, 못 갔네요. 당연히 고배당이 많이 들어간 주식입니다. 고배당 주식. 고배당 주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 상승률에선 약간 처질 수밖에 없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저거를 도대체 누가 해요? 교수님. 누가 해요? 본부장님 하시지만 만약 은퇴를 하신 분 70, 80 되셨다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먼슬리 아니면 쿼터리 돈을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하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주가가 꾸준하게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기를 원할 수 있거든요. 생활비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배당을 진짜 원하시면 주가는 재미없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7.89라는 이 숫자가 네. 일반적으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막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호텔 뭐 맞습니다. 이런 거 그냥 맞습니다. 다 뻥이잖아요. 거짓말이고. 네네. 근데 7.89라는 거 이거는 그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배당을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맞습니다. 아닙니까? 진짜죠, 진짜죠. 진짜고 또 이 글로벌 X는 보통 이제 글로벌 한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진짜 일상을 복귀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네네. 일반 기업들이 일단은 그 회복을 할 것이고 네네. 회복하면 배당금도 올릴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하신 분은 7.89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하면 이것도 시세 차이 작지만 네, 한번 작지만 나오시는, 기대볼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말입니다. 배당금이 저는 만약에 원화로 들어오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네. 원화로 들어오면 뭐 그렇죠, 1,000원, 그렇죠. 2,000원, 만원. 네. 이게 달러로 들어옵니다. 달러. 네네. 여러분들 계좌에 달러로 꽂히고 네. 달러로 들어온 걸 가지고 네. 환전 필요 없이 네. 이거 상식인데요. 여러분들이 환전을 하지 않고 그냥 외화 통장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화 통장에서 증권사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좋다. 달러가 얼마가 되든 간에 달러로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엑스의 전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네. 미국이 한 25% 정도 남짓되고요. 전 세계가 뭐 그 이머징 포함해서 타일랜드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수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도 있기 때문에 고배당 주식만 모아놓은 겁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교수님이 늘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하셨던 거, 네. 에스토크래시라고 하는 이제 네. 배당 귀족주인데 네. 이름이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역시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각도가 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떨어집니다. 배당 네. 수익률이.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렛대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노블이라고 하는 프로시어즈 운영하는 ETF인데 네. 25년 동안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만 여기 이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명예의 전당이죠. 여기는. 완전 명예의 전당이죠. 예, 예. 네. 근데 네. 이 기업들이 네. 실제 주가 차익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년 동안 여러분들 연봉 올라가신 분 한번 나와보세요. 쉽지 않죠. 부럽습니다. 예, 저희도 부럽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25년 동안 연봉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배당금을 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꾸준한 기업이겠습니까? 한결같은 기업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유 종목이 대충 6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에 배당을 컷했다가 잘려나갑니다. 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배당 귀족주가 25년 NOBL이요.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기울기랑 숫자랑 바뀌죠. 다른 게 따로 가잖아요. 이게 NOBL이 되겠고요. 다음은 SDY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DY는요. SDY는 SP 스테이트 스트리트 하는 겁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미국의 3위의 자산 운용사 되겠고요. 제일 큰 자산 그 ETF인 스파이를 갖고 있는 예. 그런 인데요. 얘가 스파이가 아니라 스다이 스타이네, 스타이. 디비던드인데요. 이거는 똑같이 거의 벤치마크를 한 겁니다. 배당 귀족주라고 같이 많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당, 디비던드 에리스토크래시란 말은 그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20원이라는 거 우리를 보면 이제 그런 고유 명사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보다 똑같은 걸 딴 데가 못 씁니다. 그래갖고 얘네는 약간 낮췄어요. 20년 이상 2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스테이트 스트릿 하는 것이 SDY입니다. 연수익률은 죄송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2.85% 역시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지수를 엄청나게 이긴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지수가 지금 S&P 500이 좀 배당 수익률이 저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과 안정성과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SDY는 20년이다. 네.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스파이를 봤더니 스파이는 한 1.53%의 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 지급합니다. 대부분 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네. 미국 S&P 500 중에서 80%가 배당을 합니다. 이미 하기 네네. 때문에 네. 그냥 스파이를 보유해도 배당금은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수가 세 가지가 보통 대표 지수 아닙니까? 다이아, 스파이, 네네. QQ가 있는데 QQ는 들어옵니까 배당금이? QQ도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다이아만 네. 월배당이라는 거 특징 네. 있죠. 네. 그런 것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다이까지 봤고요. 스다이. 그럼 20년 있으니까 조금 더 너무 오래 걸려. 15년 있을까요? 네. 10년 있을 것 같은데. 10년 있네. VIG라고 10년. 하는. 네. 10년 동안 올라갔던 이 종목들이 모여 있는 네. ETF인데요. 네. 이거는 더 예리하게 올라가고 또 대신에 배당 수익은 좀 빠져 있는. 그렇죠. 1.67%로 예. 아까보다 높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더 급하게 올라갔는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IT 기업 중에서 10년 이상 한 기업들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갑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들어가면서 시장이 주도주잖아요.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오래된 건 25년짜리가 있고요. 20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뱅가드. 뱅가드는 아시다시피 존 모글이 만든 회사가 되겠고요.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든 게 바로 뱅가드의 거가 되겠고 이제 인덱스로 ETF를 만든 게 스테이트 스트릿이 제일 먼저 했고요. 그게 바로 뱅가드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디비던드 올린 인덱스 펀드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럼 현재까지 네. 봤을 때 네. 뭘 골라야 되는 겁니까? 이거 주린이다 아니면 뭐 그 각자 다 다를 건데. 저라면 젊은 분이라면 네. 25년짜리, 20년짜리보단 어. 짧은 거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들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어. 상대적으로 보면 새로 생긴 기업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25년짜리에는 그러니까 선택인데요. 25년짜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없어요. 물론 아마존은 여기 아무데도 안 들어가죠. 배당을 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넷플릭스도 준 적이 없지만 그렇게 주는 것들이 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가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좀 오래된 게 나을 것 같고요. 젊으신 분들일수록 좀 5년, 10년? 5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니까. 네, 젊은 분들이니까 그런 쪽이 모르겠어요. 본관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 배당 투자에 대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 나온 거 보면 배당만 엄청 많이 주는 그런 ETF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겸사겸사 가져간다고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앞에 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DVI. DBI. DVI가 가장 제일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당도 꽤 S&P 500 대비 한 2배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거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시세를 봐한다고 그러면 시장 쪽 그냥 배당보다는 네. 원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배당만 크게 키운다 그러면 그렇죠. 너무 또 시세가 빠질 거니까 네. 적절하게 DVI가 저는 가장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들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쭉 나열만 해드릴 뿐이고 네.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거죠. 저희 나열만 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같으면 저는 DBI도 좀 있고요. 네. 저는 노블은 없어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VIG를 갖고 있거든요. 젊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보다 엄청 젊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노블은 65개 정도 기업이 있고요. 10년이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종목이. 네, 그렇죠. 이거는 오늘 현재 214개의 기업을 구성했어요. 오, 훨씬 많죠. 네, 되게 많네요. 네, 그렇게 딱 구분을 해서 네, 네. 느낌 같은 느낌을 네. 기억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럼 10년 있으니까요. 더 짧은 걸로 볼까요? 진짜 더 짧은 거? 5년짜리겠습니다. 5년짜리. 이거 진짜 젊은 분이 하셔야겠네요. 블랙락이고요. 예. 디비던드 그로스의 DGRO입니다. 예. 그래서 블랙락에서 콜 핵심 디비던드 그로스 기업만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10년도 그렇고 왜냐면 10년 하려고 해도 뱅가드에서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상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놈이 있으면 7년짜리 만들겠죠 이제. 근데 블랙락에서는 5년짜리 만들었습니다. 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이죠. 그래서 역시 다 최고가인데 DGRO 같은 거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DGRO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애플이 들어갑니다. 애플.
여기 애플이 예, 들어갑니까? 예, 애플이 들어가죠. 아, 쉽게 하면 애플이 그립 배당을 아주 오랫동안 지급한 회사는 아니다. 오랫동안 예. 증가한 적이 없죠. 예, 제가 그러니까, 한 7, 8년 될 거 그래서 같은데. 버핏이 지금 압력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더 빨리 하고. 네, 더 많이 넣어라. 배당 성향. 자, 배당 성향이라는 게 또 여러분도 있습니다. 참 네. 그거 설명드려야 되는데 배당 성향. 네. 배당 성향이 여러분들 배당을 조회하시면 네.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배당 나결도 있고 뭐 배당 지급이 다 나오지만 옆에 네. 배당 성향이 나옵니다.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해서 네. 배당 성향은요. 네. 전체 주당 순이익분의 배당금, 주당 배당금을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익에서 얼마나 배당금을 주느냐. 보통 S&P 500 평균 배당 성향이 한 3-40%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적당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약간 낮다 그러면 배당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압력을 좀 받는 거고 네. 너무 높은 기업들은 이익을 감안해서 너무나 큰 배당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배당 성향을 보시면서 네. 이 기업이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주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나는 거 앞서 말씀드리면 65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그 노블이요. 네. NOPA. 네. 그리고 앞서 VIG가 200 몇십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DGR로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네. 5년 이상이니까요. 더 많겠죠. 정확히 보면 39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럼 S&P 500 아닙니까 이거? 그보다 약간 좁혀놨겠죠. 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애플이 각각 3에서 뭐 3.1%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역시 존슨앤존슨 25년도 다 받아요. 그 이상을 나와요. 이게 공통 다 끼겠죠 어디나. 그렇죠, 다 그래서 끼죠. 일단 조금 더 짧게 잡으면 5년짜리 이상 잡으면 네. 우리가 좋아하는 테크 기업들이 일부 있다. 네. 그것도 기억하시면 아마존은 좋겠습니다. 없고요. 예. 아마존은 어디에도 낄 수가 없는. 테슬라도 어디에 낄 수가 없는. 오늘은 제가 우리 교수님이 늘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항상 입에 다우고 하시지만 오늘은 얘기할 건덕지가 얘기할 거 없죠. 건덕지가 그 없는. 형들은 배당 안 하는 형들이에요. 예, 배당 안 하는 분들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DGR까지 봤고요. 2, 3, 4%입니다. 이번엔 SDOG? 네.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네. 이거 똑같이 배당주인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예. SDOG라는 심볼인데요. 알프스라는 곳에서 지금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 대표적인 예, ETF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다우의 독 이런 거 많이 그런 예, 거 예. 기사 보신 분 예. 있을 텐데요. 다우 독이라는 것은 다우에서도 배당을 제일 많이 주는 것들 위주만 뽑은 것을 그냥 다우의 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S 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S&P 500에 11개의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11개의 섹터에서 각 섹터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11개 섹터에서 가장 배당을 많이 주는 5종목씩을 모았어요. 그래서 만든 ETF고 이것도 상당히 인기 있는 ETF면서 오. 머리 아플 거 없이 각 섹터에서 배당을 가장 높은 배당률이 가장 많이 주는 것들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들이죠. 그것들만 모아놓은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 SDOG라고. 이건 그 특이하게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동일 그렇죠. 비중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거나 배당도 3.6%로 작지 않고요. 그렇죠.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이것도 역시 네. 제가 보기에는 배당 투자를 안정적 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이것도 네. 외우기 쉽네 이름이. 쉽죠. 독입니다. 독. S독이니까 네, S독, 네. S독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거기서 보면 많은 분들의 뭐 엑소모빌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겠고 월그린 붙이는 거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 위주인데 이상한 기업 나 싫다. 그리고 S&P 500 안에 들어있는 거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선택으로 그 중에 하나라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교수님 뭐 늘 얘기하지만 소형주가 지금 강한 모습이다. 그럴 때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ETF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이것도 많이 유명한 거죠. DES요. DES, 네. 네, 위즈덤 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US 스몰캡 디비던드입니다. 근데 이거 뭐 스몰캡이 어쨌든 시장 최근에 좀 강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세가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우리가 법인세 올린다 해도 약간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또 규제한다고 해도 약간 스몰캡 기업들은 비켜가기 때문에 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일단 배당은 2.75%를 네. 지급하는 회사라고. 금액도 보시면 저렴합니다. 예. 뭐 25달러, 뭐 싸네요. 30달러 조금 안 되는 예, 수준이기 예, 때문에 사람들이 예.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한 번씩 투자 그냥 한번 경험상 할만 하네요, 금액이. 그리고 항상 저희 모든 강의에서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ETF를 보시기에는 정확한 거를 보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하시는 것은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ETF.com 보셔도 되겠고요. 가장 쉬운 거는 우리 키움증권은 네. 키움증권에서 쓰시면 글로벌 영문 G 그리고 예, G. 그 영문 S인가요? 네. 거기도 웬만한 기업 개요가 ETF 운영 개요가 다 나오고 네, 나옵니다. 또 ETF의 보유 종목 다 나오죠. 그리고 ETF의 비교까지 가능하죠. 네, S&P 500과 상대 비교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꼼꼼히 따져 보시고 나서 왜냐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네. ETF 공부하실 때 그러고 나서 해보시면 낭패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ETF를 검증해보고 확인하는 방법까지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SPHD는 교수님 이거는 그 교수님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선호도 때문에 넣은 겁니까? 네, 그럴 수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막상 하고 나서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선호도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도요. 배당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물론 대부분의 미국 기업 배당을 준다는 기업은 말씀하셨다시피 분기 배당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딱 찾아보시면 또 있는 것이요. 분기당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배당 기업이 있습니다. 디즈니 그렇지 않나요? 네, 디즈니가 6개월마다 준다. 6개월마다 하나 주는 기업이 있고 왜 너희들 6개월마다 주냐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팔러시가 그랬던 거예요.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주는 데도 있고요. 또 따져보면 일반 기업인데도요. 월 배당하는 기업이 있어요. 월 배당. 그게 월배당하는 기업. 월 배당이 되어 있고 네. 아까 여기 보셨지만 분기 그 매년 단위로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또 재미나는 건요. 매 분기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 네. 그거 좋네요. 작년에 3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중에 2개인가가 배당을 작년에 못 올려줬어요. 그래서 탈락했는데요. 또 찾아보면 뭐 30년은 아니지만 7, 8년 동안 꾸준하게 분기에 배당 올려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이제 끊겼는데요. 혹시 본부장님 그 회사 혹시 아세요? 펜스크라는 기업 아세요? 모르겠는데 펜스크? 펜스크라고 예. PENSK인가? 펜스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요. 자동차 딜러입니다. 펜스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네요. 펜스크 오토바이. 맞아요. 그거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요. 펜스크가요. 분기 배당을 하는데요. 작년에 줄었는데요. 작년에 그 전까지는 7, 8년 연속으로 매 분기 배당 올려놨습니다. 매 분기. 근데 이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너의 팔러시예요. 나는 우리 주주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게 뭐냐면 자동차 딜러 하는 애들이거든요. 예. 일반 승용차도 하고 트럭도 하고 거기 보면 그 트럭킹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미국이나 북미에 많이 있어요. 이게 그룹 사건인데요. 분기마다 조금 올려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작년에는 아마 줄였거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기마다 배당 올려줬어요. 지금은 깨졌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0.0. 그래서 올렸죠. 그거 올렸네요. 네. 그래서 올렸고. 예, 올렸는데 작년에 아마 줄였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안 올렸거나. 작년에도 올렸나요? 작년에도 올렸다가 안 올렸죠. 예, 올린 적 있었죠. 예, 뭐 안 올린 적 있었는데. 예. 그게 수년 동안 계속 올린 게 그게 서너 회사에 있었는데 그게 다양하게 있어요. 제 결론은 1%씩 올렸어요. 1%씩. 예, 펜스크라는 회사가 네, 그 맞습니다. 회사가 예.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랬는데 근데 작년에 그게 깨졌어요. 그 팬데믹 때문에. 그래갖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몇 개 그 ETF는 배당을요 월에 줍니다. 월. 근데 월에 왜 주겠습니까? 월에 주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해요. 본부장님 교육하실 때도 보면 매달 아니면 심지어는 매주 배당받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매주 배당받는 걸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로. 아니면 너무 힘들면 매달 배당받는 그 종목 구성을 여러분 포트폴리오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보면 이 ETF라는 것 자체는요. 어딘가에서 매번 50종목, 100종목, 100종목이 다들 보유 종목이 배당을 받잖아요. 네. 그걸 나눠주기 하면 돼요.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워낙 분기에 줄 수도 있죠. 분기에 모아서 주는 사람이 있겠고요. 야 나는 갖고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이걸 매달 주자. 사실 매일 줘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줬는데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주자는 매달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가 대표적인 것이 인베스코입니다. 인베스코는 뭐의 운용사예요? QQQ요. 그렇죠. 바로 나스닥의 100을 운영하는 QQQ의 운영사가 인베스코이기 때문에 인베스코에서 S&P 500 중에서요 하이드 배당이 높고 그 안에서 변동성이 상대로 적은 것들 이제 금융주나 리츠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많을 텐데 비중이요 그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은 배당을 월로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귀찮으니까 줄 수도 있겠고요. 월 배당을 매달 이걸 갖고 은퇴한 분들은 매달 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생활비를 쓴다, 용돈을 쓰신다 그러면 매달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갖고 있고 작년에도 좀 더 개인적으로 좀 샀는데요.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4.88%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샀을 때 6.5? 목 정도 샀어요. 제가 5월인가 추가 더 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 갖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귀찮은 겁니다.
제가 저걸 갖고 생활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저걸 갖고 제가 해외 여행 갈 때 비행기표 살려고 저걸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제가 보통 때 1년에 3번 정도 해외를 가는데 작년에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갖고 성격이 이제 빠릿빠릿해갖고 받을 때마다 더 사고 딴 걸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본부장이 제 고충이죠. 제가 귀찮다 보니까 나름대로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다 6개월째 저거 받고 있어요. 언제 들어온지도 알아요. 항상 월말 월초에 들어. 마지막 주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엄청 빨리 들어옵니다. 저게 또 돈이요. 월급처럼 주는 기업이라. 월말 월초에 들어오거든요. 월말 월초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런 거가 월 배당이 분명히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저게 배당 수익률은 높으나 주가는 고점을 아직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저기 로우 볼레트라서 변동성이 적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변동성이 예외가 없었구나. 왜냐하면 45달러 없는 건데 25달러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예외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왜? 저기 많이 리치 이런 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이제부터는 좋아질까요? 이제부터 완만하게 좋아지겠죠. 완만하게. 네, 요즘 또 리치가 또 살아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예, 예.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기억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하겠죠. 네. 지금 트렌드가 역행하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보유한다고 그러면 네. 배당도 먹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분들한테는 저게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저런 분들은 배당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가 핫하게 움직이는 거 더 좋아하는. 네, 저게 절대 핫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셔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보면 저기에요. 금융주가 18% 들어가 있어요. 18%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유틸리티 들어있고 베이직 들어가 있는데 리츠는 또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리츠는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츠는 또 없네요. 하여튼 딴 것들이 산업재도 들어가 있고 꾸준히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엑선 모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루멘 테크놀로지, 그리고 알트리아, AT&T가 또 제법 많이 들어있네. 이런 것들. 많이 아는 것이요. 쉐보론 들어가 있고요. 본부장이 좋아하죠. 쉐보론, 엑선모빌이 둘이 앞으로 6%가 들어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주가 많이 있는 은행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HD. 저도 한번 꼭 사고 싶은 ETF였습니다. 아니 근데 본부장님도 젊으셔갖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KWI라고 하는 인베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KW 프리미엄 일드 이쿼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이제 요즘 이렇게 핫해요 이게요. 네, 리치인데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이 10% 주냐 하는데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요거 주는 거지. 네. 진짜 줍니다 이만큼 매월 줍니다. 매월 주고 있고 또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매월 주는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월급처럼 운영이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소형주 리치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바꿔 타야겠네 이걸로. 예,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상으로 복귀가 좀 기대가 된다 그러면 네. 항공주, 크루즈나 호텔주도 올라오겠지만 네. 리치도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요 타이밍에서는 여차하면 네.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네. 여차하면 또 주가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배당 수익을 받든 아니면 크게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10%면 진짜 대박이죠. 정말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이거 땅 파는 거 떠나서 여러분 10% 배당 은행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은행은 보통 10년 걸립니다. 10년. 거래도 잘 되는 네, 것 네. 같은데요. 잘 되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서 네. 사놓고 네. 배당 투자를 미리 한번 보시면서 네. 시세까지 올라가는 그런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봐드렸는데요. 네. 상업용 리츠가요. 네. 51%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특수 목적 리츠 30%가 들어가 있고요. 레지던셜 아파트 네, 콘도 이런 주거용. 것들입니다. 네, 네. 12%가 들어가 있다는 네. 것이 되겠고요. 보유 종목 보면 잘 모르시는 것이 많을 텐데요. 느낌으로 보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브라필드가 있습니다. 브라필드에서 하는 브라필드, 예. ETF 그거 있겠고요. 딴 거는 이제 이름은 다 들으면 잘 모르죠, 솔직히요. 그렇지만 네. 이런 것들이 리츠가 들어가 있는데요. 10% 쏠깃하는데요. 좁죠. 저 옮겨 타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인식 한 집, 그러니까 이미 10%를 하면 주가는 별 재미 없겠다는 걸 아니, 그건 전 알죠. 전 알죠. 하신 분들 하시면, 그러니까 교수님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요? 예, 혹시 이제 한켠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왜냐면 이게 네. 주가가 싸요. 진짜 21달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배당 적자 한 2,000달러 넣으면은, 네. 2,400달러 넣으면은, 네. 매주 한 주씩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 사야 되네 또. 예, 받은 배당금으로. 귀찮은데. 귀찮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바로 복리죠. 복리가 아, 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젊으신 분들 한번 젊으신 분이요? 해볼만하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네. 첫 달은 이제 100주로 시작했다고 그러면 첫 달은 101주, 네. 102주를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꾸준히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 굴러가듯이. 네. 마지막에는 엄청난 거고요. 이거 아마
그때 안 하신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나중에 복리라는 어떤 계정을 투자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솔깃한데 이거 예. 받아갖고 저는 또 살 재간이 없네. 예. 네.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 이거 해보면 네,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KBWI까지 바꾸요. 그러니까 은퇴가 네. 앞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은퇴 좋죠. 은퇴 10% 누가 줍니까 이거? 네. 상업용 부동산 안 줍니다 이거 여러분들. 네. 다 뻥입니다. 그거 뭐 호텔하고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 40대 초반 되신 예, 제가 분들의 보기에 이거- 은퇴를 한 네. 15년 대비하시면 한번 사실 이런 거 연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갑자기 하는 건 인생이 없거든요. 음. 조금씩 해본다. 예. 느낌 좋은데? 한 10억 넣으면 월 한 8, 900 들어옵니다. 세금 다 떼고. 제가 다 계산까지 했습니다. 제 10억이요? 예, 제 꿈이 이겁니다. 10억 벌어서 넣어놓고 10억이요? 핑가핑가 하는 거. 너무나 머리가 아파갖고 예. 피곤하고 해서 진짜 저는 1억이면 얼마예요, 그럼? 1억이면 이제 8, 90만 되는 거죠. 그거 작습니까? 여러분들 1억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얼마 주지 아세요? 얼마 안 줘요. 거의 1억이면 없어요. 뭐 5만 원 주는 거야? 한 10만 원 밑으로 10만 원, 주죠. 예, 10만 원.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80만 원 되니까 한 달에요? 엄청 높은 거야 이거. 아, 이거 1억이면 저는 한 5천 불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1억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넘어가야겠는데? 넘어갑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정도 안정적으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PEY라고 하는 네. 인베스코 하이힐드 이쿼티 디비던드 H버스. 이거는 이거 약간의 그 뭐죠? 네. 그 뭐라고 배당 실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예요? 네. 배당 올리는 것들이죠. 네, 이런 원래 것들. 올리는 것도. 네. 근데 요건 좀 특이할 것 같아. 아까 우리가 하는 배당 규칙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이것도 그냥 마지막으로 음. 그 이런 배당을 올리는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와중에 월 배당이기 때문에 네, 월 배당.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10년 동안 배당금 올린 기업인데 네. 이것도 역시 월 배당 네. 지급하는 건데 네. 4.32%를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4.32 나누기 12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10.36 나누기 12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32%를 주는데 주가는 꾸준히 우상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래서, 예.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10억 달러 이상 되는 것 기업에서 50개 배당률이 높은 거 그걸로 골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이제 등락은 상대적으로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페이 먼슬리라는 거. 예.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ETF가 또 주가 싸기 때문에 이거 18달러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만약 여러분들 미주미를 하기 위해서 받다가 키움을 받다가 네. 키움에 우연하게 40달러 이벤트 하신 분들은 네. 이거 2주 살 수 있습니다. 네. 2주. 사실 저는 이걸 예전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네. 제가 안 좋아하는 기업이 있어요. 있습니까? 뭐가? 담배에서. 담배 회사. 네. 필립 모리스가 예, 2.7% 그러니까 들어가 배당을 있고요. 많이 주기 때문에 예, 그런 2.7% 정도 그 엑소모빌도 꽤 있고요. 알트리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트리아. 두 개가 네. 다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겁니다. 필립 모리스 네. 그리고 알트리아가 들어 있어갖고 저는 안 했어요. 네. 네. 그건 교수님의 얘기고 네, 제 여러분들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네. 나는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투자. 아니 왜냐면 담배를 또 좋아하시는 네,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뭐 나라에 충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담배 좋아하시는 분은 ESG 사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제가 딱 본 결과를 말씀드려 보면 네. 배당금을 오랫동안 올린 기업이들수록 네. 약간 이제 꾸준한 주가 올라온 게 있었지만 네. 그건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 짧은 생각에는. 네.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최근에 배당을 한 5년 정도 이상 올린 기업들에 좀 집중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눈에 보인다 하는 걸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나는 상관없어 하신 분들은 분기 배당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배당을 좀 적든 많든 매월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 먼스리 배당주를 좀 보시면 네. 여러분들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땀땀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심심하지 않은 나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진짜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서 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SPHD, 네. 그다음에 KBWY, 그다음에 PY까지 딱 보유한 다음에 네. 그냥 이 세 개가 다 먼스리거든요. 문자가 막 그냥 띠띠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10억으로요? 10억은 제 꿈입니다. 꿈. 네. 제가 이제 저는 그거 벌면 네. 진짜 저는 이제 10억을 만져봤으면 좋겠네요. 10억이요? 네. 장고에 한 번이라도 10억이라는 게 제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억을 한번 제가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픽스드 인컴이라고 해서 네. 정해진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이 가능한 거예요. 주식은 절대 10억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월 800이 들어온다, 80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800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배당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젊으시지만 지금 열심히 돈을 벌면 내가 얼마 되면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얼마 벌면 얼마의 돈이 돈다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엑셀에다 적으시면 네, 네. 저는 이게 바로 배당의 매력이기 때문에 네. 주가 많이 올라가면 좋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매일 올라갑니까 주가가? 그렇지 않죠. 배당은 정해진 날짜 딱 넣어줍니다.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올라갈 것 같지만 마디마디 흔들리는 게 주식이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교수님 뭐 내가 뭐 자녀가 있는데 네. 자녀한테 이런 걸 좀 해주고 싶다는 분들도 충분히 뭐 괜찮지 않습니까? 자녀는 이해 못하죠. 이거 자녀는 이해 못하지만 예, 솔직히 자녀분들한테는 이런 배당 고배당주보다는 자녀분들한테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러면 경제 활동 활동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캐시플로우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너무 고배당 이런 것보다는 배당에서도 성장 위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게 아까 굳이 따지자면 NOBL이 됐건 VIG가 됐건 DGRO 같은 그런 것들이 젊은 분일수록 좋을 것 같고요. 자제분적인 혹시 그런 걸 가르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역시 말씀드렸던 그들은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스파이 같은 건 1.5%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따로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SPY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줘야 되고 혹시 잠깐만 확인해 주세요. QQQ가 배당률이 얼마인지요? QQQ가 네. 0.8 정도 되지 않을까요? 0.57%. 0. 그러니까 그러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꾸준히 나오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걸 통해서도 배당의 묘미,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QQQ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SPY의 저렴이형, SPLG나 SFY, QQQ의 저렴이형, QQQM도 정확하게 그 정도의 배당 순위 나오고 배당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해보는 것이 젊은 분들, 특히 자제분들은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월배당이나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은 배당을 성장하는 쪽, 그리고 그런 쪽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 KBWY, 예, 그런 거랑 SPHD, 그리고 PEY는 아까 10년짜리보다 압축된 거야. 딱 50개만 딱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10년짜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60여 개 정도 됐잖아요. 딱 50개만 합니다. 50개. 그러니까 압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보시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 대부분이 아주 최상위 운영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유동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페이 같은 거 제가 월 배당 3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갖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제가 준비된 자료를 다 봤는데 네. 끝으로 홍보 말씀드리고 또 정리하는 시간 뒷광고도 한번 네, 약간 드려야죠.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네.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그 한 20달러 미만짜리 ETF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한번 만약에 진짜 한 번도 키움의 계좌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40달러 받으시고요. 한번 사보세요. 정말 네네. 진짜 사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특혜를 누르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두 가지가 혜택이 있는데 키움 증권 처음 만드신 분들한테는 거래수 0.1%, 그다음 환전 후대 95%까지 꼭 신청하시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4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 가지 혜택은 꼭 받으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네. 끝났고 오늘 강의가 끝났는데 일단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나마 미국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전 배당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어려워서 못한다, 잘 미국 쪽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배당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실 거라고 일단 믿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개별 종목이었고 오늘 ETF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약간 ETF가 좀 더 편안해 보이더라, 더 쉬워 보이더라. 그래서 일단 좀 처음 하시는 분들, 주진이 분들은 배당 ETF를 좀 투자하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네. 배당을 혹시 얼마나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우리 끝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교수님 버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잘 들으시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저라면은 네. 한 20에서 30 정도. 네. 반드시 있어야겠죠.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뭐든지 너무나, 특히 젊으신 분들도 예. 아예 안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인생이란 거는 되게 훅 가거든요. 빨리 가거든요. 훅 가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배당 이런 것들은 40살 정도 되신 분들은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대, 30대 분들도 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실 수 없겠지만 그런 감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소한 배당 성장 ETF 같은 걸 몇 개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갖고 가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안정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늘 앞서 말씀드린 오늘 다 제가 말씀드린 잊어버리더라도 아까 꼭 그림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꿈은 꾸준히 올라가고 특히 많이 올라간 걸 자전거 타고 올라가기 원하지만 항상 주식은 덜커덩 거렸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은 네. 그때 거둘 수 있는 기분요 배당이 좋다. 배당을 배당을 받으면서 약간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지만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꿈을 이뤄가는 내가 배당을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하나하나 이뤄가는 꿀을 본다 그러면 네.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맨 끝에 정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발끝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향해 가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배당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달에 준비된 월간 뮤지엄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월간 뮤지엄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